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루입니다. 한국의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보데 글림트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사들의 배당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1.29 배당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 못 이기면 엔제 감독 바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6위의 랭크가 되면서 굴욕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보데 글림트는 현재 노르웨이 리그에서 2위의 랭크가 되면서 2짱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최근 2연패를 당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보데 글림트는 2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좋았다, 감독이 원하는 대로 팀이 움직이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온다고 엔제 감독이 확인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경기 전 보데 글림트 감독의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독이 보데 글림트 감독의 셰틸 크누센 감독인데요, 엔제 감독이 셀틱 감독 시절 21-22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홈에서 3대1, 원정에서 2대0으로 엔제 감독을 잡았던 적이 있는 이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 감독은 다음과 같이 전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엔제 감독을 알고 있지만 이건 전혀 다른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요일 경기에서 완벽한 수비를 펼쳐야 합니다. 상대는 로테이션이 많고 선수들 개개인의 플레이도 정말 좋거든요. 그들은 우리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많은 상황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는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토트넘이 셀틱보다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경기에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수비적으로 완벽한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제 보데 글림트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무섭다고 할 수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공격에서 퀄리티가 뚝 떨어지면서 이번 경기 보데 글림트 감독이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이 과연 손흥민 선수 없이 오늘 경기 이길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보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뽀백, 벤탄크루, 비수마, 메디슨, 3 미들, 존슨, 솔랑키, 히샬리송의 4-3-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보대 선수단이 파이팅 있게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단도 이제 모습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선제골을 넣어버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와, 오늘 왼쪽에 선발로 나온 깜짝 선발 기용된 히샬리송이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우당탕 상황으로 포로에게 연결이 되었고, 포로가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 이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헤더로 여기서 프리하게 들어오는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존슨이 헤더로 슈팅을 넣어버리면서 전반 시작 1분 만에 골을 넣어가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오늘 히샬리송을 깜짝 기용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으로 초반부터 골을 뽑아버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이 뭐 잘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골을 넣고 기고만장하게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존슨이 포착이 되었는데, 엔제 감독은 이렇게 존슨에게 골을 넣는 패턴을 가지고 와서 존슨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은 이렇게 모여서 단합하면서 이번 경기 이기려는 의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튼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대는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선제골 이후에 딱히 마땅히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서 보대 수비진 공략에 그렇게 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이 물을 마시면서 긴장한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분 보대가 프리킥을 얻어냈는데요, 그냥 별 위협적으로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보대는 토트넘 원정에서 고전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2분 히샬리송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메디슨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히샬리송은 박스 안까지 들어갔는데요, 박스 언저리까지 들어갔는데, 히샬리송은 여기서 들어오는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게 수비 맞고 키퍼에게 약하게 굴러가고 말았는데, 오늘 히샬리송의 역할은 메디슨이 아닌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해주던 그 역할이었다. 오늘 엔제 감독은 존슨을 살리는 전술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분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서 경합하다가 막혀버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오늘 히샬리송이 아니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나왔다면 보대의 수비가 그렇게 개인 능력이 뛰어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아마 많은 기회를 만들면서 털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되어 버린 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계속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은 보대에 대해서 확실히 경의를 표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엉성한 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정팀이 공을 많이 소유하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훨씬 더 통제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이 웬일이지? 방심하지 않고 있네. 경기를 잘 운영하고 있네. 라고 코멘트하는 스카이 스포츠였고, 그리고 BBC는 보데글림트가 볼을 가질 때 토트넘은 여전히 4-2-3-1 포메이션으로 나오고 있는데 측면이 뚫릴 위험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옌스 하우게가 그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우도기의 뒷공간으로 빠져나가서 좋은 위치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보데가 점점 토트넘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적응하기 시작했다. 토트넘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코멘트하는 BBC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29분에는 반더벤이 솔랑키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이제 솔랑키가 뒤에서 들어오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근데 우도기의 슈팅이 너무 크게 떠버리면서 일단 좋은 시도였지만 어이가 없는 우도기의 슈팅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을 넣다 보니까 존슨을 계속 잡아주는 현지 중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샬리송이 어이없는 장면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30분에 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온 시샬리송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약하게 맞으면서 키퍼에게 떼구르로 굴어갔는데 손흥민 선수였다면 아마 골을 넣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장면이었고 시샬리송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포로가 좋은 크로스를 넣어주었고요. 그 공을 메디슨이 받아서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2-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일단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라면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메디슨 너무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고 이렇게 뭔가 주문을 외우는 메디슨이었는데 일단 메디슨 잘했다. 그리고 또 포로 도움을 준 포로에게 같이 세레모니를 해주는 메디슨은 오늘 그래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디슨이 골을 넣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유로파 리그 결승전이 눈앞에 왔다. 라면서 메디슨이 영리하게 골을 넣었다라고 코멘트했고요. 패스, 터치 그리고 침착함 정말 훌륭했다. 토트넘이 숨쉴 공간을 확보했지만 모든 것은 포로의 패스로부터 나왔다. 하면서 포로의 패스가 좋았다라고 코멘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2-0으로 끝이 났는데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52% 먹고 슈팅 13개, 유효 슈팅 4개, 보데가 슈팅을 2개밖에 못 날렸습니다. 그만큼 전력차가 보였고 토트넘 홈 구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당연해 보였고 토트넘이 다행히도 2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의 키패스 스탯을 보면 이제 보데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제 로메로가 후방에서 키패스 3개, 포로 2개, 시샬리송 2개, 반더벤 2개, 뭐 우도기 1개, 메디스 1개, 솔랑키가 1개를 뿌려주면서 토트넘이 전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홈에서 오랜만에 수많은 패스를 뿌려주었다, 기회를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골을 2골밖에 못 넣은 것이 아쉽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반에 보데의 실제 팀 포지션을 보면 일단 2명만 공격에 냅두고 모든 선수들이 전원 수비를 했습니다. 근데 라인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토트넘에게 뒷공간으로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보데였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홈이기 때문에 반더벤 로메로 뒤에 놓고 거의 전원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데 입장에서는 라치오 원정 경기에서도 3-1로 졌거든요. 아마 3-0으로 끌려가다가 한 골 넣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후반전에 이제 뭐 주전 선수가 없지만 보데가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잘해주었던 시샬리송을 빼고 마티스테를 투입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전방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준비를 잘해왔다. 보데글림트 오늘 전반에 오늘 경기에서 끝내버리려고 준비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한 건 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로메로는 상대 박스 안에서 이렇게 상대 선수에게 가격을 당하면서 넘어지면서 PK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키커로 나온 솔랑키가 침착하게 키퍼를 속이면서 골을 넣어버리면서 3-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가 돌아만 온다면 팀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토트넘 선수단의 동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오늘 이 선수들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3-0으로 앞서가자 엔젤 감독이 또 기고만장하면서 스태프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 장면은 좀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디슨이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65분에 메디슨과 셉세비가 교체되면서 셉세비가 투입되었는데 확실히 승기를 잡은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오늘 경기 몇 골을 더 넣어주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대0으로 앞서가자 손흥민 선수가 화면에 잡히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이 장면을 보니 손흥민 선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모두 행복한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승 꼭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트넘은 방심하면서 83분쯤에 이제 이 선수에게 박스 안에서 흔들리면서 슈팅을 허용하면서 한 골 따라 잡히면서 3대1 상황이 되었는데, 장난하냐고 토트넘 집중 안 하냐? 여하튼 3대0 상황에서는 결승 진출 확률이 98%에서 99%였는데 이 골이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결승 진출할 확률이 85%에서 90%로 떨어졌다. 이제 끝까지 방심한 토트넘 너무 짜증이 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엔제 감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엔제 감독은 이렇게 실점을 당하고 나서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좆됐다, 이제 2차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이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갈 진출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3대1로 경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음 보대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몸관리 잘해서 유로파 리그만 뛰면서 다음 보대 경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관리 100% 잘하면서 결승전에 나와서 손흥민 선수가 꼭 우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